97쪽까지 진도 나갔었을 거야. 그지? 체온의 특징까지 얘기했었지? 조사랑 결합할 수 있고 형태가 고정될 수 있고 관여의 수식을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 되게 중요한 게 있다. 97쪽에 맨 위에 개념 보낼 수 있잖아. 복수형을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 거기다 발표하기 전에. 체형은 대체로 복수형 표시를 할 수 있는 데 있잖아. 그 밑에다가 필기하란 말이야. 수사는 복수형으로 표시할 수 있어. 복수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명사랑 대명사는 복수형으로 쓸 수 있지. 예를 들어 나의 대명사가 우리, 의자의 대명사 우리, 복수형 우리 의자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인데 걔네들을 복수형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 이해돼? 나만 말하는 거라. 다음 주에 넘어가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해보자. 명사는 니네가 안 한 것처럼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걸 명사라고 하는 거지. 사람.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명사. 근데 이 정도까지 배울 걸 고등학교 때는 이 명사라는 것에 무슨 소리야? 아니 엘베에서 10분 기다리는데. 뭐 개소리야. 그래서 10분을 기다려. 10분. 아 진짜 10분 기다려. 진짜로 나 한층만 기다려. 야, 걸어와도 10분이 아니 안 저희 걸려. 계속 기다려서 엘베가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 앞에서 잘리고 또 기다리고. 아 무서워. 시작이네. 아니 집에 오니까 상관없어. 아우 씨. 아우. 들어와서 준비하고 싶어. 사용 범위에 따라서 사용 범위를 정하고 있죠. 98초대. 부유명사 보통명사라고 나온다고 대충 체크하고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의 두루두루 쓰일 수 있는 걸 보통명사라고 하고 특정한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동의명사라고 하는 거 있지, 그치? 98초죠. 대표적으로 인명, 사람 이름, 그리고 지역명, 지역의 이름, 상호명, 상표의 이름 그런 것들이 고유명사에 들어간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시험에 출제했을 때 고유명사랑 보통명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인 거지, 그치? 고유명사는 이게 핵심일 거야. 복수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보통명사는 복수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복수로 표현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복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사용 범위가 넓다는 얘기일 거니까,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 복수형으로 표현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복수 전미사 들 이걸 붙여본다든지 의자들, 책상들 이런 식으로 또는 앞에 꾸며주는 말에 모든, 여러 이렇게 숫자를 나타내는 관형사들을 집어 넣어보는 거지. 그래서 모든 의자 다 날라라, 여러 의자 다 날라라. 그럼 이런 것들은 복수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전부 다 보통명사가 된다고. 이해가 돼? 근데 여기 이순신들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것도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 여기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이름 같은 거 복수형, 고유명사 맞긴 맞는데
예를 들어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내가 아는 이치원만 해도 한 5명은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이치원들한테 단체로 카톡 보내야지.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 그지? 그럼 그때에도 그게 고유명사로 쓰인 거냐고, 익명이라고 해서. 그렇진 않다는 거야. 고유명사랑 보통명사가 다 정해져 있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 쓰임에 따라서 달라서 다르게 쓸 수 있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별하고 달, 해 이런 거, 특히 해 같은 거 그런 거 복수형으로 표현 못하잖아. 해들, 이 떴다 이렇게 못하지. 그래도 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걔는 보통 명사로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어? 해, 달, 별 그건 복수형으로 표현을 못하잖아. 여러 달 이거 안 되잖아. 그래도 걔는 저기 뭐야, 보통 명사로 인정해준다. 아시겠어? 그 밑에 책에 예시 보시면 순이야. 순이 사람 이름이지. 그냥 고유명사다 이거야. 방에 들어가라 할 때 방. 그건 방들, 여러 방 다 가능하잖아. 이런 것들은 보통 명사에 들어간다고. 이해되나? 그리고 오빠도 오빠 여러 명 있을 수 있지 않아? 여러 오빠, 모든 오빠, 오빠들 다 되잖아. 그러니까 걔는 보통 명사가 들어간다고. 이해가 돼? 이렇게 사용 범위에 따라서 명사를 고유명사랑 보통명사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자립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자립명사랑 의존명사로 나눠지게 되는데, 니네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명사는 자립명사겠지. 그치? 얘는 홀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명사는 전부 다 자립명사. 그러면 반대로 의존명사는 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쓰냐? 얘는 반드시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쓸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의존명사는 명사인데 무조건 앞에 관용어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고, 그게 생략되면 절대 쓸 수가 없다. 오케이? 거기도 그렇게 써있지.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는 자립명사, 그리고 반드시 그 앞에 꾸미는 말인 관용어가 있어야 쓸 수 있는 명사를 의존명사라고 한다고 됐잖아. 그지? 근데 그거보다 옆에 개념 플러스에 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의존명사는 자립적으로 쓸 수 없지만 자립 형태소인 명사로 구분한다. 그래서 의존명사는, 이건 뒤에서 배우겠지만은 원래는 앞에서 배웠어야지. 시험 범위 여기까지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기말에는 들어가겠지. 혼자 못 써도 얘는 형태소 측면에서 명사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가 아니라 자립 형태소로 들어가. 명사기 때문에 혼자 못 쓴다고 해서 의존 형태소로 가는 게 아니야. 자립 형태소로 간다는 걸 꼭 기억을 해라. 아시겠어? 그래서 의존명사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밑줄 2개 쳐라. 관용어의 수식, 그리고 조사와 결합. 얘가 앞에 관용어의 수식을 받고, 우리 앞에서 했잖아. 체언의 특성이 뭐였어?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거, 조사와 결합해서 쓸 수 있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얘는 명사다. 의존명사. 아시겠어? 그리고 몇 번 얘기했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제발 예시로 외우지 마. 문장에서 어떨 때는 자립명사로 쓰는데 어떨 때는 의존명사로 쓰일 수도 있는 것도 있다고 했지. 그때 이 예시를 들어줬지. 이때 주어 자리에 있는 그 형태를 바꿀 수 없으니까 불변어 맞지? 그리고 문장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로 들어가면 체언이라며. 맞지? 그리고 이게 그릇의 이름을 말하는 거니까 명사인 거 맞지? 명사. 맞지? 그리고 얘 그럼 여기로 따져보면 뭐야? 얘는 그릇들이 예쁘다고 해도 되니까 보통 명사로 들어가는 거 맞지? 그리고 그릇 단독으로 써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문장에서 자립명사로 들어가는 거 맞지? 그치? 근데 얘는 어떤가 보자고.
여기도 똑같은 그릇이야. 모양을 못 바꾸니까 불변어. 목적어 자리로 왔으니까 체언. 그지? 그리고 두 그릇이라고 복수형으로 표현이 이미 돼 있지. 보통 명사인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혼자 쓸 수 있냐 없냐를 봤을 때 이 앞에 두가 빠지면 어떻게 되냐고. 밥 그릇을 먹었다? 야 유리도 씹어먹나 보지?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얘가 뭘로 쓰인 거야? 의존명사로 쓰인 거 아니야? 분명히 똑같이 생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자립으로 쓰였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의존명사로 쓰였으니까 예시를 외우는 거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했어. 문장에서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나? 그리고 의존명사가 만약에 시험에 출제되면 학교 선생님이 절대 의존명사냐고 물어보는 걸 고등학교 3학년한테 내진 않을 거야. 의존명사는 이거 뒤에서 또 한 번 배우겠지만 분명히 의존명사랑 조사랑 구별하는 거 이걸 시험에 낼 게 거의 확실시 돼 있어. 왜 우리 뒤에서 또 배울 건데 한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로 쓸 수 있는 것 걔를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지. 품사의 통용 한 단어인데 똑같이 생겼는데 사전에 찾아보면 명사일 수도 있고 조사일 수도 있고 다양한 품사로 쓸 수 있는 단어들 그런 걸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는데 품사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똑같이 생겼는데 어떨 때는 의존명사로 쓰고 어떨 때는 조사로 쓰는 것들이 있다고. 대표적인 건 두 개만 보여줄게. 여기 위에 있는 만큼하고 밑에 있는 만큼의 형태가 똑같이 생겼지? 그지? 근데 얘 위에 있는 경우는 앞단어랑 뒷단어가 띄어쓰기가 돼 있고 밑에는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얘는 조사라는 얘기인 건 확실하지. 띄어쓰기 안 하는 단어는 국어에는 조사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앞에 오는 걸 보는 게 핵심이지. 이거 원래 기본형이 어디서 온 말이야? 먹다에서 온 말 아니야? 그 다에서 을로 모양을 바꾸는 거 관형사형 전성 어미잖아, 그지? 그럼 얘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형어 역할하고 있는 거 맞지? 관형어가 하는 역할은 뭐지? 체언을 수식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얘기는 이만큼은 무조건 체언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관형어의 수식을 받았다면 얘네들한테 다른 가능성은 아예 없고 무조건 체언일 거라는 거지. 그럼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데 얘를 수사라고 생각하면 머리에 총 맞은 거 아니냐? 숫자가 아닌데? 그럼 선택지가 대명사랑 명사밖에 없잖아. 근데 대명사도 이따 배우겠지만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건데 이건 명사를 대신하고 있지도 않잖아. 그럼 남는 선택지가 명사밖에 안 남지. 근데 관형어의 수식을 안 봐주면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얘가 의존 명사구나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얘네들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띄어쓰기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오케이? 뒤에는 앞에 이렇게 관형어가 나와 있으면 얘는 의존 명사고 앞에 체언이 있다. 그럼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는 거잖아. 그치? 앞에 이렇게 체언이 있으면 뒤에 오는 애는 조사고 앞에 관형어가 있으면 뒤에 오는 애는 의존 명사일 것이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비슷한 거 하나 더 해볼까? 공부를 열심히 할 뿐이다. 그럼 요 뿐이라고 하는 거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랑 결합돼 있지. 이다가 서술격 조사전 이거 배웠잖아, 그치? 친구들 이것도 몇 번 얘기했는데 조사 앞에는 누가 온다고 했지? 체언이 온다고 했단 말이야. 체언. 그치? 얘는 체언일 건데 대명사 아니고 수사 아니면 남은 선택지는 어차피 뭐밖에 없냐고. 명사밖에 없잖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 보라고. 얘 보라고 얘. 이거 원래 기본형이 뭐였냐? 하다 아니었냐? 하다? 거기서 뭘로 바꿨어? 을이라고 하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바꾼 거 보이지? 그럼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관용어는 몇 번 얘기했는데 무슨 역할 한다고? 체현을 수식한다고 했지? 그럼 얘한테 남은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는 의존 명사일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나? 근데 100점 맞을 사람, 국어 1등급 맞을 사람은 나뿐이야. 이때 요뿐은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앞에 누가 왔냐는 거지. 앞에 나라고 하는 채원이 와 있잖아. 그럼 뒤에 띄어쓰기 안 돼 있는 요뿐은 뭐겠어? 무조건 조사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냐? 그렇게 의존명사랑 조사랑 구별하는 게 의존명사가 만약에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확실시 돼 있는 문제야 이건. 이해돼 지호야? 근데 학교 선생님이 존나 친절하게 의존명사랑 조사랑 구별하는데 띄어쓰기를 다 정확하게 지켜서 낼까? 그렇게 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지.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틀리게 해놓은 다음에 고르라고 할 수도 있어. 기출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고. 알겠어? 그럼 그럴 때는 뭘 찾아봐야 돼? 그 녀석의 앞에 오는 말이 뭔지 찾아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먹다 해서 모양을 바꿔내니까 동사겠지? 가변하니까. 그리고 만큼은 그럼 먹다랑 만큼이랑 합쳐서 먹다만큼 이런 말은 없잖아. 서로 다른 단어라는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야지. 무슨 설명인지 알겠어? 아주 친절하게 학교에서 니네들한테 띄어쓰기를 다 지켜가지고 출제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럴 가능성까지 꼭 고려를 하라고. 그럼 정리하면 명사는 사람과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인데 사용 범위와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고유, 보통, 자립, 의존명사로 나눠서 쓸 수 있다. 그 정도로 정리가 돼 있어야지. 아시겠어? 그래서 명사가 주어졌을 때 얘가 고유명사인지 보통명사인지 자립명사인지 의존명사인지 구분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가 되지, 그치? 자, 그럼 대명사로 내려보자. 자, 대명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인데 방금 전에 명사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라면, 그치? 그럼 사람을 대신할 때가 있고 사물을 대신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주는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라고 하고 장소나 사물을 대신해주는 말을 지시대명사라고 하는 거 맞지, 그치? 그렇게 사물을 가리키는 것, 사물이나 장소를 대신해주는 지시대명사, 그리고 사람을 대신해주는 인칭 대명사를 나뉜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나는 여기서 시험을 낼 것 같은데 인칭 대명사에서 여기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 얘기가 나와. 사람을 대신할 때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을 대신하면 1인칭 대명사가 되는 거 맞지? 내 이름 대신했을 때 그때 나라는 말을 쓰고 그거에 낮춤말로 뭘 써? 저를 쓰는 거지, 저. 그리고 이것의 복수형으로 뭘 써? 우리를 쓰지. 그리고 저의 복수형으로 저희를 쓰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대신해주면 다 1인칭 대명사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 다 알잖아, 그지? 그래서 밑에 책에 예시가 아주 잘 돼 있네. 나, 저, 우리, 저희, 소인. 고전문학에서 소인이 누굴 말하는 거니? 자기 자신을 낮춰 말하는 거 아니야? 소인, 물러나게 싸웁니다 하고 빠지잖아. 그리고 짐 이런 건 왕이 자기 자신을 나 왕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 그게 임금이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대명사가 되겠지. 이해되셨어? 그러면 2인칭 대명사는 누굴 대신해 주는 거니? 내 말을 듣는 청자를 대신해서 가리키는 게 2인칭 대명사인데 제일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너지, 너. 그치? 수양하느니 이렇게 부르지만 너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 아니야? 이름 대신에, 그치? 그리고 그것의 복수형으로
너희, 그리고 그것을 좀 낮춘말로 자네, 그것을 좀 높임말로 당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거잖아. 이건 다 전부 다 듣는 사람을 대신해주는 말이지, 그지? 그럼 다 2인칭 대명사라고. 그리고 3인칭 대명사는 그 자리에 없는 제3자를 대신해주는 말인데, 그리고 이분, 저분, 그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의 이름 대신 쓰는 거잖아, 그지? 이번 과제는 그분이 하기로 하셨어요. 그럼 그분이 3인칭 대명사인 것이고, 이해되나? 여기까지는 근데 기본.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은 애시당초에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 중요한 건 지금부터. 여기 써주는 지금부터가 시험에 나왔을 때 맞춰야 되는 거. 이거 1, 2, 3인칭은 틀리면 그냥 접어라, 문법 그냥. 어? 제기칭 대명사라는 게 있다고 했었어. 이거 방학 때 배웠던 거 기억나냐? 제기칭 대명사, 이미 앞에 나온 사람을 다시 한번 가리키는 게 제기칭 대명사인데, 이게 시험에 나오잖아? 그럼 얘를 꼭 기억해야 돼. 우리 국어의 제기칭 대명사는 무조건 3인칭밖에 없다. 왜 영어에서 막 1인칭 제기대명사 이런 거 있잖아. 국어는 그런 거 없다고 했지? 3인칭 제기대명사밖에 없다고 했어. 이게 기출문제 풀어보면 한 2문제 정도 나오는 게 있는데 요게 나와. 이때 당신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지, 천자지. 그럼 얘는 몇 인칭으로 쓰인 게 확실해? 2인칭으로 쓰인 게 확실하지? 너 몇 살이냐? 라고 물어본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 당신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야? 앞에 있는 주어 자리에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말 맞지? 그지? 그럼 앞에 있는 말을 가리키는 거니까 얘는 3인칭, 제기대명사가 된다고. 제기대명사. 그럼 같은 당신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몇 인칭으로 쓰인 거야? 3인칭으로 쓰인 거니까 형태는 같지만 인칭이 다르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 실제로 기출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다고. 이해되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되면 여기 저희가 1인칭 대명사로 쓰인 거잖아. 우리 놀이터 갔다 올게 이거니까, 그지? 근데 이 문장에서 저희는 누굴 말하는 거냐고. 그 앞에 있는 주어 자리에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 맞지? 그럼 이때 얘는 제기대명사로 쓰인 거잖아. 맞아? 그럼 얘를 1인칭으로 볼 수 있어? 얘를 3인칭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제기대명사니까? 그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인칭이 다르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제기칭은 시험에 이런 방식으로 시험에 출제를 해. 무슨 설명인지 알겠어, 재요? 그래서 이 제기칭은 국어에서는 3인칭이다. 이걸 일단 반드시 인지해줘야 된다. 알겠니? 그 다음에 이거 학교 프린트에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같던데, 미지칭과 부정칭, 책으로 치면 99쪽에 나와 있어. 미지칭과 부정칭. 자, 모르는 사물이나 사건을 가리키는 미지칭. 이건 모르는 게 핵심이야. 몰라 그냥 아예 뭔지.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사람, 사물, 방향, 장소를 가리키는 부정칭. 얘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야, 우리 어디로 놀러 갈까?
그럼 놀러 가긴 놀러 갈 건데 어디로 갈 건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 그럼 걔는 부정칭이라고. 이해되나?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가는 지한이 어디 막 가고 있어 열심히. 나 차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한이 어디 가고 있는 우연히 길에서 봤어. 그래서 창문 내리고 클락션 치면서 야 어디 가? 그럼 지한이가 어디 가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럼 같은 어디라고 하더라도 미지칭과 부정칭이 다르게 쓰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핵심은 여기를 이해하는 거야. 몰라서 물어볼 때는 미지칭이다. 근데 뭔가 목적은 확실히 있긴 있는데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부정칭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시험에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거든. 이 누구라고 하는 게 가장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야. 누구. 아시겠어? 얘를 아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으면 걔는 부정칭이야. 근데 아무라고 바꿔 썼을 때 말이 안 된다면 그건 미지칭이에요.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미지칭 부정칭이거든. 이것만 알아도 웬만한 거 한 문제 풀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야 누구라도 칠판 좀 지워봐. 야 아무나 칠판 좀 지워봐. 가능하지? 그럼 이때 누구는 부정칭인 거라고. 이해돼? 근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왔을 때 누구세요? 이걸 아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당연히 누가 전화인지 모르니까. 이해되나? 그때는 얘가 미지칭으로 쓰인 거라고. 아시겠어? 요 미지칭 그리고 부정칭 이거 구별하는 거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 이해됐나? 쉽지 그치? 좋아요.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 안 되고 98쪽 잠깐 봐볼래요? 98쪽 거기 대명사 우리의 특수성이라고 개념 플러스에 나와 있는 거 있지? 걔 별표 하나 쳐라. 대명사 우리의 특수성 개념 플러스에 나와 있잖아. 그치? 자, 우리는 어원상 울이라는 울타리와 같은 개념에서 온 말로 거기 밑줄 하실래? 우리는 1인칭의 복수. 제일 기본으로 쓰는 거는 형처럼 우리는 1인칭 복수형으로 쓰는 게 제일 기본이야. 실판에도. 그래서 우리가 1인칭 복수형이라고 써놨지. 그치? 근데 밑주실 거예요. 화자 자신만 지칭하는 것이 가능. 복수형이 아니라 화자 자신만 지칭하는 것도 가능하다. 거기 예시도 있네. 우리 아빠는 멋져. 그럼 이걸 복수형이라고 생각하면 미친 거 아니고 아빠를 다 공유해 우리? 우리 아빠 62세야 61세야 그럼 우리 아빠 지금 니네 다 니네 아빠야? 그렇지 않잖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치? 그리고 이거 있잖아. 이거 진짜 하지 마라잉.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니네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저희 반이 우리 체육대회에서 1등 했어요. 그건 무슨 뜻인지 알아? 우리 담임 선생님은 우리 반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어? 또 외국에 나가가지고 저희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거 안 된다고. 우리나라라고 해야 된다고. 나가 포함돼 있잖아. 너네 대한민국 사람 아니야? 그럼 나 포함돼 있는데 왜 나를 빼? 그거 안 되는 거지. 이해돼? 우리 반. 예를 들면 다른 반 담임 선생님한테는 저희 반이라고 해야지. 근데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우리 반에 포함된 사람인데 왜 저희 반이라고 해? 왜 다른 반 사람한테? 그건 안 된다. 알겠어? 그 정도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 자기에도 별표하실래? 자기? 형처럼 자기가 있잖아. 명사로 쓸 때도 있고 대명사로 쓸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형처럼 명사로 쓸 때는 언제? 자기 자신. 자기 자신으로 쓸 때 자라는 뜻으로 쓸 때 예를 들면 너네 화작 뜨는 친구들 자기 표현을 잘해라 그런 거 배웠었지. 긍정적 자기 정체성. 그럴 때 자기는 명사로 쓰인 거고 자라는 뜻으로 쓰인 거니까. 근데 대명사로 앞에서 이미 말했거나 나온 바가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 그렇게 되면 이건 아마 제기칭 대명사로 쓰인 거겠지. 그치? 그럴 때는 대명사로 쓰인 것이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아시겠어? 여기까지 이해됐냐? 다 이해가 돼야 돼. 그냥 하나만 더 칠판 봐봐.
지시대명사는 여기 봐, 여기 봐, 책안 봐도 돼. 지시대명사는 시험에 잘 출제되진 않는데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두 가지야. 두 가지. 하나는 이, 그, 저의 거리 차이를 물어보는 거. 우리 이는 근칭이라고 했지.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킬 때는 이를 쓴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는 중칭이라고 하고 저는 원칭이라고 해서 멀리 있는 걸 가리킬 때는 저로 써야 된다고. 이해돼? 그리고 그의 중간쯤에 있거나 아니면 청자한테 가까운 거 있지. 나 말고 내 말을 듣는 사람한테 가까운 거. 그럴 때는 그를 써야 된다고. 이해가 돼? 그래서 이 거리 개념을 가지고 이 대명사가 뭘 가리키고 있는지 찾아내는 거. 둘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대화를 할 때 이미 앞에 나온 명사를 계속 말하진 않잖아. 그지? 그럴 때 이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가리키고 있는지 찾아내는 거. 그게 하나 시험에 나오고 두 번째로 얘, 중요한 건 얘인데 뒤에서 배우겠지만 지시관형사라는 게 있어. 지시관형사. 그 지시관형사랑 지시대명사를 구분하는 거.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지? 의준명사랑 조사랑 구별해야 되는 것처럼 지시대명사랑 지시관형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럼 우리 방학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대명사는 체언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 조사와 결합해서 쓰는 것이 가능하지. 근데 관형사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얘는 조사와 결합해서 쓰는 게 불가능해. 이해됐나? 그러니까 조사랑 결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얘가 관형사인지 대명사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있다면 이 뒤에는 조사가 결합이 안 돼 있으니까 얘는 뭘로 봐야 돼? 얘는 관형사로 봐야지. 근데 그치? 근데 좀 어색한 말이라고 생각해도 그냥 비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를 다시는 하지 마라. 뭐 이것을 다시는 하지 마라. 이때는 얘가 누구랑 결합해 있어? 를이라고 하는 조사랑 결합하고 있지, 그치? 그럼 얘는 대명사로 봐야 된다고. 이해가 되나? 여기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니까 알아줘. 지시대명사랑 지시관형사의 구분.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 이해되나? 그럼 다음 장 넘어가서 수사로 하나 보자, 수사. 수사는 개념이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걔를 수사라고 하는데 얘는 핵심이 얘는 복수 표현을 못한다는 거 우리 앞에서 한번 보고 갔지? 복수 표현을 못해. 하나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둘들, 셋들 그거 안 되는 거잖아. 그게 복수 표현 안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줘. 그래서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를 수사를 양수사라고 하고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서수사라고. 이거 쉽지? 양자랑 서자만 따면 되잖아. 근데 이게 첫 자리로 오니까 두음 법칙이 돼서 양수사가 된 거고 첫 자리로 와서 서수사가 된 거지.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둘 이런 것들은 양을 셀 때 쓰는 말 아니야? 사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리고 순서를 나타내는 말은 뭐 제1, 제2 이런 것들이 순서를 나타내는 거지, 그치? 제1장, 제2장 이런 것들. 그렇게 수량을 나타내는 말은 양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말은 서수사. 쉽지, 그치? 수사는 쉬워. 이게 끝이야. 근데 이 수사는 시험에 출제를 만약에 한다. 그럼 거의 확실시 돼 있는 게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걸 출제하는 게 확실시 돼 있어. 수사를 시험에 출제를 한다면 이거 말고 수사는 낼 게 없다. 알겠어? 그래서 이거 하나를 시험에 낼 텐데 얘는 만약에 출제가 되면 핵심이 요거지, 그치? 수사는 체험이니까 뭐랑 결합할 수 있어? 조사랑 결합해서 쓸 수가 있지. 근데 관형사는 좀 전에 했잖아. 지시관형사 조사랑 결합 못한다며. 근데 수관형사는 조사랑 결합을 하겠어? 당연히 안 하겠지. 그렇게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는 점. 오케이? 요것만 기억하면 문제를 다 풀 수 있고,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리면 이런 게 있어, 친구들. 요 첫째가 수사로 쓰일 때도 있고 관형사로 쓰일 때도 있고 명사로 쓸 때도 있어. 얘가 맞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 있지. 예를 들어 선생님은 우리 집에 첫째 자식이야 뭐 이런 것처럼 첫째야 맞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 이때는 명사로 쓰는 거야. 명사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식이 첫 번째 자식을 얘기하는 맞이일 때 있지? 그때 얘는 명사로 쓴 거야. 아시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순서를 나타내고 있을 때는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그때는 대명사로 쓰는 거야. 아시겠어? 그리고 명사를 꾸며줄 때도 있어. 그때는 관형사로 쓴 거야. 그래서 이거 뭐 첫째, 둘째 이런 것들 있지. 그게 품사가 명사일 수도 있고 대명사일 수도 있고 관형사일 수도 있어서 시험에 출제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워. 오케이? 그래서 왼쪽에 그 개념 플러스에다가 별표 겁나 쉽게 있어. 수사의 특성. 그거 아주 중요해. 대명사는 일반적으로 관형사의 꾸밈을 받을 수 없는 것과 비교하여 거기부터 밑줄 좀 칠래? 수사는 특이한 환경에서 관형사 이 그 저의 꾸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 대명사는 꾸밈을 못 받아. 대명사는 관형사의 꾸밈을 못 받아. 근데 수사는 꾸밈을 받는 경우가 있대. 밑에 예시 봐봐. 저 둘이 한 편이야. 그럼 저가 지금 둘이라고 하는 수사를 꾸며주고 있지? 그렇게 관형사의 꾸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더 밑줄 칠래? 접두사나 접미사가 붙을 수 있다. 아까 제1, 제2, 제3 할 때 제가 한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 예를 들면은 이런 거야. 양배추. 그럼 배추라는 말에 양이라는 말 갖다 붙인 거 맞지? 그게 바다 건너갔다라는 뜻을 더해주는 접사야. 뭔 말인지 알아? 또는 신여성 할 때 신 이게 새로운 신자 쓴 거 맞지 한자로? 또 새롭다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로 쓰이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그런 것처럼 제도 접사로 쓰인 거야. 아시겠어? 거기다 밑줄 하나 더 치자. 조사가 붙지 않으면 부사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 봐봐. 원래 이거 완벽한 문장으로 쓰면 이렇게 써야 돼. 재혁아. 나는 사과를 하나를 먹었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지? 거기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거겠지, 그치? 근데 그렇게 조사를 붙이지 않았을 때는 마치 뭐처럼 쓰인대? 부사. 그래서 먹었다를 꾸며주는 것처럼 쓰이고 있다고. 그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은 수사 같은 데서는 틀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해되나? 자, 이거 부교재 안 받은 사람. 일찍 와서 부교재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지원을 받았지? 네. 그 부교재에 펴봐. 가운데 조금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하단에 왼쪽 하단이나 62쪽이라고 품사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좀 넘어가면 품사, 체한,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았니?
그 다음 쪽에 보면 개념 클리어라고 빈칸 채우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그지? 찾았어? 그것만 지금 빨리 풀어봐. 그 개념 클리어만 빨리 풀어봐.